집중 집중. 보자 얘들아. 보자. 국가의 의무, 다른 말로 뭐라고? 시민의 권리야. 근데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얘들아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사회계약론 주로 나와 있어.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에다가 이제 더불어 뒤쪽에 보면 이제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 이제 밀까지 나와 있거든.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봅시다. 우리 홉스 나와 있거든. 홉스. 17세기 초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17세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감이 안 잡히지. 그냥 옛날이구나 뭐 이런 정도지.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오케이? 그 시기 때 사람인데 우리 이제 저기 혹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 혹시 들어봤나? 네. 지금은 이제 뭐 국가론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사회계약론에 뭐라고 할까? 저작권자야. 사회계약론적 사고방식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야. 오케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이제 개인부터 우리가 사회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뭐 이제 거기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홉스의 사회계약론 봅시다. 근데 우리 앞쪽에서 얘들아 이제는 롤스 할 때부터 내가 계속 물었어. 사회계약론이 뭐지 하는데 너희들이 대답을 했어. 그치? 우리가 계약을 통해 사회를 형성했고 만들었다. 기억나지? 그걸 이제 처음으로 일정하게 이론 체계로 만든 사람이야. 자, 원래 이제 홉스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 자연 상태는 뭐냐? 그래서 아직 사회 없어. 오케이?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개인으로만 있어. 개인만. 얘들아, 사회가 없으면 도덕이 있어 없어? 없어. 법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아 도덕도 없고 법도 없으니까 철저하게 자기 보존에 이기적인 상태에 살고 있다. 이걸 홉스가 뭐라고 얘기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얘기를 해. 이해되죠? 오로지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죽이거나 뭐 다 할 수 있는 상태야. 그런데 문제는 얘들아 내가 조금 힘이 세서 다른 한 사람을 제압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나한테 공격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그 자체로 어떤 측면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만 홉스가 볼 때는 그 자체로 졸라 위험한 상황이야. 왜? 내가 잠도 편히 못 자. 이유는 내가 남의 물건을 가져가듯이 남도 내 물건을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자고 있는데 공격받을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지? 사실상 이게 형식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실질적으로는 공포가 지배하는 형태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어. 우리가 사회계약을 한 거야. 사회계약의 주 목적은 뭐야? 안전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생명보존이야. 왜냐면 겁나잖아. 나도 다른 사람 해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해칠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죠?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하는 거야. 서로 간에. 야, 우리 서로 간에 각자 물건 가져가지 않는 거야. 서로 간에 공격하지 않는 거야. 죽이지 않는 거야. 말 이해되지? 근데 요걸 유지하려면 요걸 얘들아 유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 계약을 했어. 우리가 합의했고 법 지키겠다고. 그치?
근데 걔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힘이 졸라 세.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때려잡아야겠지. 찍어 눌러? 아무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봐봐, 평화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홉스는 뭐야? 권력이 필요해. 말 이해돼? 그래서 모든 얘들아, 사회계약론은 반드시 항상 끝에 마지막 결론에서 권력론을 얘기를 해요. 이제 홉스는 이렇게 얘기해. 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상 홉스가 볼 때 어떤 존재야? 이기적인 존재야. 원래 태생이 이기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회계약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런 이기적인 존재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홉스는 강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원래 자연 상태에 가지고 있던 자연권 있지? 이 자연권을 왕에게 모두 양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양도란 말 뜻이 어떻게 되지? 무얼? 권리를 넘겨주는 걸 양도라고 합니다. 이해돼? 자, 자연권 모두를 왕에게 양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왕만이 유일하게 권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군주주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주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통제해야 된다. 그럴 때 얘들아, 엄청나게 강한 힘이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독재 권력이야. 그러면 그 독재 권력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적인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 예외가, 우리가 사회를 계약한 이유가 뭐지? 근데 왕이 이 새끼가 나쁜 새끼여가지고 내 목숨을, 내가 죄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한데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 그러면 사회 계약하고 그건 위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다 넘겨주지만 딱 하나 예외가 있어. 뭐? 내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내 생명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 책 봐봐. 뭐라고 써있어? 디귿번에. 3번에 디귿번 봐봐.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왕에게 자연권을 양도해야 하지만 생명보장이라는 자연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오케이? 여기 예외가 뭐라고? 예외. 생명권은 양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왕이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뒤에서 이제 로크는 저항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홉스는 저항권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도망가는 거야. 나는 도망가서 다른 사회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혼자 자연 상태로 돌아가든지. 오케이? 이해됐죠? 이제 저기 뭐냐? 윤사에선 빠지지 않고 얘들아 수능 문제에 나오는 거야. 홉스, 로크, 루소가 무조건 수능 문제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집어넣었으면 이것도 우리 생윤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심도 있게 나오진 않을 거야. 윤사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뭐지? 국가의 의무야. 그럼 국가의 의무의 핵심이 뭐야? 지금 홉스 입장에서 볼 때는 생명보장이야. 얘야.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이유는 내 안전을 위해서 사는 거야. 국가가 이 원칙을 버리면 안 된다가 일단 사회계약론의 핵심이야. 여기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하나씩 더 이제 첨가되는 거야. 됐죠? 핵심이 뭔지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잊으면 안 돼. 사상가들 계속 나오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로크. 한 세대 뒷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홉스 바로 뒤야. 우린 지금 얘들아 이 사회계약론이 기본적으로 영국의 사고방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17세기 이제 중후반이야. 앞쪽에서 홉스는 17세기 초반이고. 잠깐, 니들 청교도 혁명은 몰라도 명예혁명은 알아. 명예혁명은 뭐지? 영국에서? 1688년 명예혁명. 피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영국의 정치 제도를 만든 혁명이야. 그래서 명예혁명을 통해서 입헌군주제가 등장을 해. 우리 문과잖아. 입헌군주제 이런 말 아니? 뜻이 어떻게 되지? 입헌.
법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되 군주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상징적 존재야. 더 이상 정치 권력은 없어. 그런데 국가 통합의 상징적 존재로서 존경은 받지만 정치에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없어. 알지? 유럽이 이제 입헌군주제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 아, 뭐 멀리 갈 필요 없다. 야, 아래 일본도 입헌군주제잖아. 그치? 우리 이제 그쪽 왕을 우린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잖아. 뭔 말인지 알죠? 주로 이제 서유럽의 왕들이 하는 일은 뭐지? 주로 사치야. 주로 하는 일이. 근데 얘들아, 정말 놀라운 건 전통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 입헌군주제를 폐지하고 우리처럼 공화제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극히 소수고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욕 졸라 얻어먹어. 그냥 전통을 무시한다고. 전통을 무시한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현대에서 평등한 사회에서 왕이 왜 필요해? 이게 우리한테는 상식이잖아. 근데 그 동네는 여전히 이제 왕과 귀족이 여전히 남아있는 형태였으니까 그게 이제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으니까 17세기 후반 이후로. 응? 저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시기 때 그 명예혁명을 일으키는 논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로크야. 그러니까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사실 얘들아 귀족이 아니야. 귀족이 아니었고 평민이었는데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제 얘들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될 거야. 이제 의회가 이제 권력을 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의원들로부터 이제 존경의 의미를 바꿔서 의회에서 연설을 했었어. 영국의 명예혁명에 영국의 이제 근대 정치의 상징적인 존재야. 이 사람이 이제 사회계약론을 얘들아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수정을 해. 너희들 왜 표정이 별로 안 좋니? 사회계약론이 마음에 안 들어? 자, 자연상태란 개념은 얘들아 다시 똑같아 얘들아. 사회는 있다 없다? 아직 없어. 없는데 그러면 홉스가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개인만 있는데 놀라운 건 이거야. 홉스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적이라고 놓고 봐. 그러니까 내가 내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기꺼이 남의 권리를 침해한 그런 존재인데 로크는 그렇게 안 봐. 이제 로크는 이제 이 자연 상태가 이제 생각해봐봐. 어떤 원시적인 고대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로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땅이 널려 있어. 땅이 널려 있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 근데 왜 우리가 쓸데없이 남을 습격해? 그러지 않아. 우리가 개인적으로 존재했지만 이 상태가 평화롭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하나 더 평화롭지만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해. 갈등의 가능성이. 왜냐면 서로가 얘들아 봐봐. 농사를 짓는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농지가 겹치거나 생산물 수확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부딪히거나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갈등을 없애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똑같이 이제 계약을 맺는 거야. 사회계약론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목적은 무엇이다? 당연히 뭐야? 첫 번째가? 생명보존이야. 그런데 로크는 집중. 로크는 여기서 하나 추가시켜. 거기에 항상 자신의 재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얘가 핵심이야. 로크 재신을 볼 때 항상 이 두 개를 끼고 나옵니다. 근데 홉스에게선 이 개념이 없어. 홉스는 그냥 생명보존이 우선이야. 알아듣고 있지? 잠깐만 하나만 물어보자. 자연상태라고 홉스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홉스가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이론의 궁극적인 저작권자인데 그래서 이제 홉스 이후로 자연상태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을 해. 잠깐, 자연상태는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론적 가정이야? 이론적 가정. 이건 역사적 사실 아니야? 써놔. 이론적 가정일 뿐이야, 얘들아. 얘들아, 우리는 처음부터 집단이었어. 생각해봐봐. 부모 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태어나. 근데 우리가 얘들아 호랑이처럼 성장하고 나면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독립시키지. 내모라. 사냥하는 법 가르쳐주고 내모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만 혼자 원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냥 이건
요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왜 만들었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마찬가지야 얘들아. 사회가 일정한 법과 질서를 가지고 유지를 하려면 집중. 얘가 유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 뭐가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된다고. 근데 이제 아까 얘들아 홉스는 봐봐. 홉스는 사회계약을 한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 왕에게다 줘야 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 로크는 얘들아 명예혁명의 정신이야. 자, 권력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야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왜 권력을 남한테 줘? 그래서 국민주권론을 주장을 해요. 그 권력 자체는 국민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국가의 법을 만들거나 내지는 통치를 하거나 하지 않잖아. 우리는 뭘 하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표를 뽑아. 그것처럼 누군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일을 해야 돼. 여전히 이제 영국의 전통이야. 아까 얘기했지. 왕은 필요해. 근데 왕이 이제 다른 사람을 무턱대고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왕이 지배를 하되, 오케이? 왕은 뭐라고?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믿고 맡기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국민이 권력을 신탁했다고 얘기를 해. 신탁은 얘들아 믿고 맡기는 거야. 내 건데 공적인 정의를 위해서 네가 사용해. 그런데 홉스는 봐봐. 우리가 권력 자체를 우리의 권리 자체를 줘버렸잖아. 그래서 얘들아 뭐였지? 우리가 앞에서 홉스가 뭘 주장했지? 군주주권론이라고 했잖아. 군주주권론. 군주만 왕만 주권을 가지고 있다. 독립된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여긴 봐봐. 주권 자체는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거야. 말 이해돼? 그리고 하나 더. 근데 우리의 국민의 권리 중에서 일부 권리는 뭐라고? 국가에게 양도해야 돼. 오케이? 책 봐봐. 뭐가 써 있어, 얘들아? 야, 거기. 얘들아, 재판권, 처벌권, 그 다음에 입법권이라고 써 있지? 얘들아, 봐봐. 그냥, 얘들아. 거기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처벌권, 입법권 이렇게 써 있는데, 재판권. 몇 개가 있어. 집중해, 봐봐. 얘들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내가 잡았어. 내가 걔를 때리면 돼, 안 돼? 왜 안 돼? 이거야.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실제 그렇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가 잘못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체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 건지 누가 결정한다? 국가가. 그 권리는 넘겨줘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누굴 뽑아? 대표를 뽑잖아. 그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자체로 법을 만들 권리는 없다는 거야. 이렇게 몇 개 권리는 뭐라고? 양도를 해야 된다. 이해됐죠? 전에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50대 초반에 도둑이 30대 초반에 사는 집에 도둑질하러 갔다가 걸렸어. 잡혔는데 30대가 열받아서 계속 때렸어. 죽어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어. 처벌받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정당방위했다고 하는데 그 정당방위 될 수가 없어, 얘들아. 자. 그리고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게 얘들아 이제 로크의 원리에 따르면 이게 이제 봐봐.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이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잖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믿고 맡겼어. 그리고 공적인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얘가 만약에 이걸 배신하고 요걸 배신하고 얘들아 국민을 탄압해.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당연히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바로 뒤에 가서 이제 좀 이따 얘들아 저기 할 거야. 저기 우리 시민불복종 할 건데 시민불복종하고 저항권은 달라 얘들아 개념이.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권력자는 사실상 독재 정권처럼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배신했잖아. 당연히 저항해서 쫓아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 저항권 안에는 뭐가 들어가? 폭력도 포함돼. 폭력도 가능. 이 부분이 이제 시민불복종하고 차이가 좀 있어. 이해됐죠?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지, 얘들아? 국가의 의무. 다른 말로 시민의 권리하고 있어. 같은 거야. 그러면 지금 봐봐. 핵심은 뭐지?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은 두 개야. 로크 핵심이 이거였어. 그리고 또 하나. 홉스하고 다른 게 뭐지? 얘가 국민주권론을 인정하니까 요게 가능한 거잖아. 오케이?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자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권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그 정부에 저항할 수 있다. 이해됐죠? 핵심을 잊지 마, 핵심을. 얘들아, 이 사람은 얘들아 1688년이 영국의 명예혁명이고 100년이 딱 지나면 프랑스 대혁명이 터져요. 그러니까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이야. 그러니까 영국은 얘들아 명예혁명을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만들고 프랑스는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혁명 때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왕을 죽이고 공화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사실 큰 혁명이 프랑스 혁명인데 이제 루소는 그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크가 명예혁명의 정신으로 추앙받고 루소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이제 영국의 사회계약론적인 사고 방식이 당시 이제 자유주의적 체계 거의 이제 지식인들에게 상식 수준으로 유통이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이제 수정을 해. 오케이? 원래 사상이라고 하는 게 계속 수정을 해. 표정이 졸라 못마땅한 것 같아. 사회계약론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지금 표정이 못마땅한 것 같은데. 일단 빈농의 아들이었고 교육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사람의 사상이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무지 똑똑했고 뭐 천재급이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 글을 쓰고 그리고 아무튼 간에 아주 창의적인 글을 썼어. 근데 이제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좀 구체성은 좀 떨어져. 근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당대 최고의 꽃미남이었어요. 지금 아니 저기 그림 그려놓은 거 있는데 그 그림이 약간 얼굴에 볼살에 이렇게 좀 있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래도 보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남은 그림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거의 원빈급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미인 박명희라고 좀 일찍 죽었어요. 좀 일찍 죽었어. 그리고 우리 흉 배웠지, 흉. 그 흉이 아니 흉하고 교류가 있었어. 흉이 집중해 좀. 흉이 이제 영국 사람이잖아. 흉이 파리 주재 영국 대사관에 직원으로 와 있을 때 이미 그때는 흉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근데 이제 흉이 워낙 꼬장꼬장한 사람이라서 영국에서 교수 자리를 못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는 사람이 흉을 아껴가지고 흉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대사관에서 일을 하게끔 시켰는데 그때 이제 흉이 이제 지적으로 뛰어나니까 프랑스의 이제 지식인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루소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됐어. 이제 흉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고 루소는 이제 막 이제 프랑스의 이제 지식인으로서 막 떠오르는 지식인이었는데 루소가 이제 봐봐 당시 이제 계몽주의 시대고 사회계약론과 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신분 질서를 이제 의심하게 되거든. 이제 급진적인 글을 써내. 그러자 이제 당시에 이제 귀족 사회가 반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수배를 당하자 영국으로 도피를 해요. 그때 이제
루소를 이제 받아주고 도피처를 구해준 사람이 휴미였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영국의 지식인들과 교류를 하는데 아마 논쟁을 하다가 뭐가 문제가 빈정이 상했나. 봐봐. 흉 같은 사람은 아주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영국의 경험론적 사고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체계적 공부 없이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이제 디테일이 떨어져. 내가 보기엔 뭔가 논쟁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야. 거기서 영국의 지식인들 내부에서 좀 망신을 당했나? 루소가 이제 졸라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흉을 졸라 비난하는 글을 써내. 흉을. 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루소 죽고 나선가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을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였어 하면서 맨 처음에는 되게 이제 친교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서로 죽일 듯이 이제 아무튼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뛰어난 사람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자, 보자. 로크의 사회계약론조차도 이제 수정을 하는데 일단 개념들은 상당 부분 이제 받아들여요. 자연 상태. 얘들아,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자연 상태 뭐라고? 나 혼자? 개인만 존재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얘들아, 요때 루소는 우리가 평화로웠고 더불어 아주 평등한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중요한 건 루소는 요 개념을 얘들아 추가시켜. 루소가 나중에 이제 급진적으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중시 여겨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으로 추앙받는 거야. 근데 얘들아, 사실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봐봐. 우리가 호랑이가 아닌 이상 우리는 바로 가족이 생긴과 동시에 집단이 되잖아. 그치? 그리고 몇몇의 가족만 모이면 얘들아 부락과 부족을 형성하게 돼.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사회 상태로 이전을 해.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요 용어 자체가 사실 루소만의 개념이야. 얘들아 봐봐. 홉스하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로크 생각해봐봐. 사회는 왜 생겼어? 계약으로 만들어졌거든? 근데 계약 이전에 얘들아 사회 상태가 있어. 자연스럽게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과 부락을 형성하게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얘들아 잠깐 생각해봐봐. 신석기 사회 잠깐 생각해봐봐. 우리가 공동노동을 하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신석기에서 뭐 청동기쯤으로 넘어오다 보면 뭐가 생겨? 사유재산이 발생한다고. 오케이? 이것 때문에 얘들아 결국에는 불평등과 사회적 억압이 발생했다라고 놓고 본 거야. 말 이해됐니? 근데 요게 이제 얘들아 당시에 이제 18세기에 살던 18세기 프랑스에 살던 상황인데 너희들 혹시 레미제라블 본 적 있지? 물론 레미제라블은 이제 19세기 상황이긴 한데 19세기 초중반 상황이야. 그때 그 레미제라블 영화로 화면을 보면 당대 평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제목 자체가 비참한 사람들이잖아. 영어로 따지면 더 미저러블 있잖아. 레가 더니까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들이 이런 뜻이잖아. 그 상황을 잠깐 생각해봐봐. 그 시기에 프랑스의 사회를 목격을 하면서 이 불평등과 억압을 없애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 그걸 추상적으로 이제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말 이해되지? 그래서 얘들아, 요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루소가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그냥 루소는 이제 새롭다는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사회계약을 하는 거야.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여기다 쓰자. 근데 이 사회계약에서 얘들아 이제 루소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봐봐. 기본적으로 로크가 이미 국민주권론을 얘기했잖아. 당연히 얘들아 이 사람이 지금 16세기, 17세기 초반에 살던 사람이 아니면 이미 영국을 받고 로크를 받기 때문에 국민주권론을 당연히 주장했겠지. 그리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뭘 얘기해?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루소는 영국에 가서 잠깐 망명하고 살았어. 영국의 정치 질서를 본 거야. 아직 프랑스는 왕이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영국에 가서 보니까 왕은 형식적이고
누가? 의회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이끌어가잖아. 근데 그러면 의회에 우리가 이제 대표기관이라고 하잖아. 의원들 누가 뽑아? 물론 세습되는 의원이 있어. 그게 상원이었어. 근데 하원이 있어. 하원은 선거를 해. 근데 루소가 가서 보니까 뭐야? 이 새끼들 선거할 때는 졸라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자기 권력이 몇 년 동안 보장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루소는 그걸 보고 대의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의제를 비판을 해요. 이해돼? 그러면서 뭘 주장한다? 직접민주정을 주장을 해요. 알아듣고 있나? 그리고 이제 루소가 이제 여기 봐봐. 루소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일반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 문제 이제 요게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 먼저 얘기한 건데 이제 얘들아 봐봐. 사회를 우리가 계약하잖아. 무언가 이제 합의를 할 거 아니야. 그 합의할 때 그 합의한 내용을 루소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 의지는 집중. 사실 이것만 이 키워드만 알고 제시문에서 이것만 찾아도 되긴 하는데 조금만.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 몇십 명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자 우리가 구상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해. 근데 봐봐. 우리가 되도록이면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사회를 만들려고 하거든. 말 이해되지? 그래서 자 루소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적 이익 중에서 나라고 하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이 사람들의 사적 이익에 얘들아 공통된 부분 있지. 이게 바로 뭐야? 아니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 의지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들이니까. 선생님 말 이해되니? 알아듣고 있어? 그게 일반 의지다. 사실 루소에게서 가장 모호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 일반 의지에 기반해서 뭐가? 법을 제정하고 더불어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야, 루소는. 말 이해되니? 아니 루소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 잠깐 이거 필기하고 나면 하나 더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롤스 할 때 그런 얘기 했다. 롤스가 정의론에 서문에 그렇게 써놨어. 나는 로크, 칸트,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어떻게 보면 재해석한다. 선생님이 볼 때는 봐봐. 지금 루소가 우리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간의 이익의 공통분모들이 있지. 교집합 부분들을 일반 의지라고 한 거야. 그냥 그림을 그리면 얘들아 이렇게 된 거야. 그림을 그리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서로가 자기 이익을 주장하지만 그중에서 공통된 부분 뭐가 있어? 이 부분이 있잖아.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일반 의지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 오케이? 근데 잠깐 롤스 얘기한 김에 선생님 볼 때는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을 롤스가 가져가서 구체화시킨 게 바로 뭐야? 정의의 원칙이야. 정의 1원칙, 2원칙. 이해가 안 돼? 근데 왜? 됐다 이것들아. 자 거기 봐봐. 책 봐봐. 271페이지. 졸라 열심히 설명했는데. 자 거기 4번 봐봐. 아니 2번 3번에 거기 디귿번 일반의지라고 써있는 부분 봐봐. 뭐라고 써있냐. 다수의 인간이 서로의 생존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형성된 것이고 일반의지는 사적 이익 중에서 공통된 이익을 의미한다. 알아듣고 있냐? 네. 자 그리고 4번 거기 국민주권론에서 아래쪽에 보자. 자 개인은 서로에게 신체와 재산을 양도한다라고 써있지. 서로에게란 말 동그라미 있지만 서로에게. 자 얘들아 봐봐. 집중. 루소는 그러니까 기존에 얘들아 로크는 봐봐. 대의제 기관이 있지. 그러니까 내 권리를 국가의 일부 양도하고 내 권리 중에 일부를 대의제 기관에 신탁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루소는 직접 민주정을 주장을 하거든. 의회가 있어 없어?
의외가 있어 없어? 의외는 없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얘들아 직접민주주의라고 해서 정부가 없는 건 아니야. 뭐는 있어야 돼? 행정부는 있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행정부는 착각하면 안 된다. 직접민주주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서 법을 정하는 거고 이 법을 집행할 기관은 필요한 거야. 말 이해됐지? 네. 어? 그런데 선생님이 서로에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사회를 구성한 이상 서로에게 권리를 양도한다고 놓고 보는 거야. 그게 바로 사회라고 놓고 보는 거야. 알아듣고 있냐? 자, 읽기 자료 봅시다. 홉스야 얘들아. 집중. 홉스의 자연상태 개념은 설명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동그라미 쳐야 돼. 전쟁 상태. 홉스는 내가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야. 왜? 우리는 졸라 이기적이거든. 홉스는 그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지? 이러한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왜? 도덕이고 법이고 아무것도 없어. 밑줄 치고 써. 빨리. 도덕도 없고 법도 없다. 그곳에는 옳고 그름의 관념, 정의와 불의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법률도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자연 상태가 투쟁 상태, 곧 전쟁 상태이다. 자, 그리고 옆 페이지 오면 얘들아, 그 아래쪽에 있죠? 군주주권론 아래쪽에. 자, 홉스야. 홉스의 군주주권론.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밑줄 쳐.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이해되지? 다시 말해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를 지정해 자신들의 인격을 떠맡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의견일치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만인을 상대로 계약을 맺어 결정된 진정한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을 때 탄생하는 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이다. 원래는 얘들아 이게 이 글들 자체가 라틴어로 쓰여진 거야. 그래서 이게 레비아탄이야. 이게 라틴어로 읽으면 레비아탄인데 이걸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리바이어던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경에 쓰여진 용어인데 해저 깊은 곳에 사는 거대한 괴물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그러니까 그 거대한 괴물이 문어처럼 생긴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통일체, 즉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을 형성한다. 그걸 이제 성경의 용어를 가져와가지고 레비아탄이라고 한 거고, 이 용어를 이제 홉스가 쓰고 난 다음에는 이 용어의 의미가 이제 변형돼서 지금은 국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알아듣고 있니? 자,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은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부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외부의 적에 대한 공동의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해돼? 왜 괴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썼을까?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봤지? 앞쪽에서 얘들아, 이 권력은 사람들을 일정하게 공포에 떨게 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용어를 갖다 쓴 거야. 오케이? 그래야만이 철저하게 내가 내면의 이기성을 억제하고 우리가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됐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로크 봅시다. 자, 로크의 자연 상태.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 지금 로크가 왜 이 얘기하고 있지? 홉스의 논리를 지금 수정하기 위한 거야. 홉스는 자연 상태를 뭐로 봐? 전쟁 상태로 놓고 보잖아. 근데 로크는 그렇게 지금 안 보려고 하는 거야. 보면 자연 상태는 평화, 선의, 상호 부조 및 보존의 상태이고 완벽하게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앞쪽에 수업할 때 뭐라 그랬지?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수정한다고 했잖아. 이해됐죠? 평화란 말 동그라미 쳐. 빨리 평화란 말. 전쟁 상태는 적이, 악이, 폭력 및 상호 파괴의 상태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성에 따라 살아가지만, 이해됐죠? 전쟁 상태에서 사람들은 힘을 사용하여 살아간다. 사람들은 전쟁 상태를 피하기 위해
사회를 결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던 자연 상태에서는 평화로운 거고 이 평화로운 상태가 전쟁 상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사회를 결성한다. 자, 그 다음에 로크의 우리 동의론.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서 했기 때문에 로크의 사회계약론에서 이걸 지금 생략을 했었어. 우리 앞쪽에 국가의 권위 할 때 이 동의론 했었어. 기억나? 뭔 말인지 기억나? 네. 명시적 동의하고 묵시적 동의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서 다시 반복할 필요 없어갖고 그 부분을 생략을 한 거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하는 방법이 명시적 동의가 있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했잖아. 네. 봅시다. 본래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를 떠나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이 자연적 자유란 말은 자연 상태 의미하는 거야. 원래 이제 자연권 얘기하는 거겠지. 시민사회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이렇게 쭉 쳐. 재산을 봐봐. 로크 문장에는 항상 이 표현이 나와. 재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해됐죠? 로크인 거 어디서 찾아? 응?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루소의 일반의지 봅시다. 여기 봐. 일반의지란 말 뜻이 뭐라 그랬지? 사적 이익 중에서 공통된 이익이라고 했어. 그 부분이 여기 써 있어.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 사이에는 자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 의지는 공동의 이익만을 고려한다. 이해되지? 전체 의지는 사적 이익을 고려하며 단지 사적 의지들의 총화일 뿐이다. 그러나 사적 의지들은 넘치고 모자라기도 한다. 넘치는 것과 모자란 것을 서로 가감 상쇄하면 차이들이 남게 되는데 그렇게 남아있는 차이들의 총화가 일반 의지다. 이해됐어? 네. 자, 그리고 예시 문제 봅시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 가브레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감 누구야? 홉스예요. 여기 전쟁 상태라고 써있지? 홉스야. 오케이. 그리고 아래쪽에 뭐라고 써있어? 유일한 권력을 한 사람에게 넘긴다라고 써있어. 을은 누굽니까? 여기 설립 이외의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거기 을에 서술어 오타 났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야. 이게 뭘 의미한다? 저항권. 홉스하고 로크입니다. 자, 갑을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거 찾아봅시다. 갑이 홉스였고 을이 로크였지? 네. 1번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렸는지 알지? 네. 도덕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 네. 2번은? 틀려요. 아니에요. 여기 정치적 본성이란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근거해서 국가가 발생한다.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오케이. 써나 아리스토텔레스야. 3번. 얘들아, 자연권은 원래 있는 거지? 네. 자연권은 선천적인 거야. 네. 그치? 네. 계약을 통해서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원래 자연권 동그라미 치고 선천적이라고 써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야. 4번은? 맞아요. 이걸 뭐라고 해? 거기다 써놔. 묵시적 동의겠지? 말 이해됐죠? 네. 5번.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이게 맞으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홉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오케이? 이건 홉스야. 얘들아, 윤사에서는 무조건 교육청 내지는 저기 모평 내지는 순위에 무조건 나왔던 문제거든. 근데 그게 통째로 지금 여기 넘겨왔어, 얘들아. 무조건 문제 나올 거야. 이 정도 수준은 무조건 나와.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은 나와. 자, 그 다음에 다시 예시 문제 봅시다.
누굽니까? 갑. 누구야? 로크인 거 어디서 찾았어? 얘들아, 입법부가 있어. 로크는 얘들아, 입헌군주제고 대의제를 인정한다 그랬잖아. 얘들아, 입법부가 국회인 거 알지? 그 정도는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저기 봐봐. 이러한 입법부의 업무를 무력에 의해서 방해할 때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저항권이잖아. 자, 을 누구야? 루소 이제 어떻게 하나? 일반화지라는 표현. 잠깐만, 우리가 루소를 어디서 배웠냐면 형벌 문제에서 배웠잖아. 사형제도. 그 루소하고 이 루소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왼수들아. 거기서 루소가 어떤 표현을 하지? 우리가 생명권을 사회계약 과정에서 생명권을 양도했다고 했잖아. 근데 생명권을 그냥 통째로 국가에게 준 게 아니야.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권을 양도했다라고 놓고 보는 거야. 그 생명권을 사회의 법적인 질서 하에 둔다라는 뜻이야. 너희들 아까 수업할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몰랐지? 근데 아까 왜 대답 안 했어? 아까 왜 대답 안 했어? 그냥 귀찮을 뿐이야? 뒤질래? 자, 봐봐. 그러면 이제 가불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 기억권 맞아 틀려? 맞아요. 그치? 자연 상태는 사이가 없으니까. 그치? 없다고 본다. 맞겠지? 니은 번. 틀려요. 개소리야. 이건 갑에 해당돼 안 돼? 안 되겠지?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이건 홉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겠지. 그치? 디귿번. 맞아요. 이게 여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오케이? 루소 거가 아닌데, 선생님이 볼 때는 사회계약론은 생윤에서는 홉스하고 로크가 중심이 될 거야. 특히 로크 쪽이 중심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수특에 봐도 루소까지 이제 언급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대충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 리을번은 뭐가 틀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해되죠? 다음 몇 번이야? 2번. 자, 릴 봅시다. 우리 이미 알아. 그치? 이름이 뭐라고? 존이라고. 미들네임은 스튜어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근데 우리가 뭘로 배웠지? 앞쪽에서? 질적 공리주의라 배웠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유주의를 이제 벤담이나 밀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입장이지만 이걸로 이제 반대가 돼야겠죠. 화살표로. 공리주의를 통해서 얘를 일부 보완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아, 자유라고 할 때 이 자유의 뜻이 뭐라고? 개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랬어. 개인의 권리를 중시 여기는 사상이 자유주의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책 보면 얘들아, 거기 276페이지 책 보면 봐봐. 자유의 허용범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자, 기본적으로 자유의 범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얘들아, 우리가 다 아는 거야. 타인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얘들아, 사상의 자유. 그러니까 얘들아, 신체의 자유는 신체 이전 거주의 자유는 기본을 놓고 보고, 사상의 자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어? 목적의 자유. 거기 기호와 목적이라고 써 있잖아. 내가 어디를 향해 가든 뭘 좋아하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 그 다음에 단결의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단결권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들아,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집단을 형성할 수가 있어. 말 이해되지?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얘들아, 이런 자유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게 곧 행복이야. 자유가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건 행복이야. 그러니까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권의 확대로 놓고 본 거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라고 써 있어? 국가의 의무. 크게 얘들아 두 개야. 거기
선생님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잔뜩 써놨는데 일단 얘들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 권리 침해를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겠지. 그리고 이제 얘들아 밀은 초기에 자유주의에서 시작해서 공리주의로 가면서 우리 책에는 이제 언급 안 하지만 얘들아 밀은 뭐라고 해야 될까? 온건한 사회주의자가 돼요. 그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야. 그 마르크스하고 동시대에 살았잖아. 선생님이 전에 밀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 동시대야. 거의 연표가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워낙에 이제 자본주의가 당시에 이제 끔찍했기 때문에 이상향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컸는데, 그러니까 영국의 사회주의를 이제 온건한 사회주의라고 해가지고 페이비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 그러니까 마르크스하고 무관한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거든. 다 밀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에 이제 케인스의 논리까지 들어가요. 케인스는 모르나? 아니, 근데 국어 제시문에 나올 텐데. 존 메이너드 케인스. 그래서 얘들아, 밀은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거기 리을번 봐봐. 뭐라고 써 있어? 얘들아, 노동자를 약자에 대한 보호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책에 지금 얘들아 밀 부분에서 나와 있는 책은 뭐냐면 유명한 자유론이라는 책 부분에서 내용을 가져온 거야. 이건 들어는 봤지? 자유론이라는 책. 우리 책에서 우리 책에서 언급되는 밀의 대부분의 내용이 자유론의 내용이야. 물론 공리주의 부분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짤막한 논문이 따로 있어요. 됐죠? 얘들아 5번에 지금 롤스가 다시 나와 있잖아. 롤스가. 근데 우리가 이제 롤스의 핵심적인 사상인 정의론을 알아. 정의론의 핵심 요지는 알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얘들아? 뭘 하면서 지금 5개 사상을 하고 있어? 국가의 의무야. 시민의 권리. 오케이. 거기 보면 이제 롤스가 정의로운 사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 봐봐.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 요 사회는 얘들아 여기 봐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이면서 더불어 뭐야?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야. 근데 사실 선생님이 2번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안에 사실 얘가 포함되는 개념이겠지? 그치? 이게 여기에 포함되잖아 사실. 내 말 알아듣고 있냐? 네. 왜냐면 정의 이론칙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했잖아.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얘들아 보면 우리가 이제 롤스가 볼 때 시민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봐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면 이 민주주의가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뭐야? 정의로운 제도잖아. 이해돼? 당연히 우리는 얘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놓고 봐. 이걸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거기다 거기 밑줄 쳐놔. 이걸 뭐라고 한다? 자연적 의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이렇게 얘기해. 내가 정의로운 제도에 살고 있잖아. 나는 후세들에게 이 정의로운 제도를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놓고 보는 거야. 그게 시민의 의무야. 똑같이 얘들아 마찬가지야. 국가의 의무는 뭐야? 아래쪽에 얘들아 정의의 원칙을 원칙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둘 다 시민이건 국가건 둘 다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놓고 보는 거야. 그게 질서정연한 사회 개념이야. 이해됐죠? 정의론 앞쪽에 뭐 몇 페이지 읽다 보면 본문 내용 몇 페이지 읽다 보면 아무튼 요 개념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잠깐만 나온 김에 하나만 물어보자. 정의의 이론칙은? 정의의 이론칙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를 보장한다. 이 평등한 자유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기본권,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기본권. 이 원칙은 뭐였지? 그러니까 차등하고 기회균등을 전체 묶어서 뭐라고 하지?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조건이라고 했어.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조금만 설명해 봐봐. 그 말의 의미가. 그 말을 그렇게 암기만 했다가 그거 착각할 수 있다고 했지. 최대 이익이란 말을 착각할 수 있다고 했지. 모두에게 이익을 보장해야 돼.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가 차등의 원칙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기회균등. 사회적 희소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개방한다. 알아듣고 있지? 이 원칙이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조건이라고 꼭 기억을 해야 돼. 들어갑시다. 자, 밀 자유론에서 선생님이 일부 인용을 한 거야. 봅시다. 사회가 법적 형벌 이외의 방법으로서 자기의 사상이나 관습을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행위의 규칙으로서 강요하려고 하며 그리고 그 사회의 방식과는 조화되지 않는 온갖 형태의 개성의 발전을 방해하며 가능하면 그와 같은 개성의 형성 자체를 저지시켜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사회의 성격을 본받아 형성되도록 강요하려는 사회 경향 그 자체에 대한 방위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얘들아, 미래 자유론을 읽으면 이 양반이 워낙에 박학다식해서 그런지 문장을 안 끝내.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쓰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수정하는 사람이 별로 아니야. 쓰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놓고 쭉쭉쭉 쓰는. 그러니까 영어식 만연체가 그냥 일상적이야. 그래서 자유론은 특히 골 때린 건 이게 요즘 사람들이 글 쓰듯이 이렇게 챕터를 별로 나누지 않아. 크게 한 5챕터로 돼 있는데 그 안에도 이제 조금씩 나눌만 한데 그냥 쭉 가. 읽다 보면 잠깐 지금 뭐 얘기했지? 왜냐면 끊임없이 예시를 들어. 끊임없이. 여기 문장 봐봐. 책이 어렵지 않은데 글 읽다 보면 짜증나. 선생님이 애들하고 전에 논술하면서 이 책을 같이 보고 애들 발표시키고 했는데 애들이 열나투덜거리더라고. 선생님 글 읽다가 주어를 까먹어요. 아마 뭔 말이니? 사회가. 네. 여기 사회가 강요를 하려고 하며 발전을 방해하며 강요하려는 사회의 경향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살짝 얘들아 번역자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문법을 조금 근데 워낙에 문장 자체가 만연체다 보니까 번역자도 조금 실수를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향을 강요하도록 하는 사회의 경향을 방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자, 두 번째, 개인의 독립성에 대하여 집단의 의견이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와 같은 한계를 찾아내 그것이 침해되지 않도록 강구하는 것은 정치적 압제를 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인간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데 필수 불가결일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 독립성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 그러면 어떤 사회가 그 성원들의 선언을 증진해 줄 뿐만 아니라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경우 그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해보자. 즉 그것은 다른 사람도 모두 동일한 정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모든 이가 인정하고 있고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사실 또한 널리 주지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 문장 몇 개였지 얘들아? 하나야. 아니다, 2개 했구나. 해보자라고 해놓고, 그치? 근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틴어권은 만연체가 일상이야. 왜 그래? 동사가 앞에 나오잖아. 그 동사를 이미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할 거 다 얘기했어. 우리가 번역하기 위해서 지금 서술어를 뒤에 동사를 뒤로 뺀 거잖아. 사실 주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글을 쓴 사람이 이미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 게 알아들었어. 뒤엔 다 뭐야? 부연 설명이야. 그러니까 애들은 만연체가 가능해. 근데 우리 문장을 이따위로 쓰면 욕하는 거지.
그리고 영어는 끊임없이 대명사를 사용하는 거 알지? 근데 그 영어식 문장을 너희들이 영어 공부를 너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들도 글을 자꾸 대명사를 차용하는데 우리 글은 대명사가 발달해 있지 않아. 우리는 그것 이것 하면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 단어를 다시 써줘도 괜찮아. 나 왜 여기서 논술 강의하고 있지 지금? 허리 펴. 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상호간에 비록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될지도 모르나 그 요구를 판정하게 될 공동의 입장을 인정하게 된다. 즉 뭐야? 정의 원칙이 있다. 자, 봅시다. 인간의 이기적인 경향성이 서로 간의 경계를 불가피하게 한다면 그 아래쪽 있잖아, 아래쪽에. 그치? 이러한 공공적인 정의감은 그들의 굳건한 결합을 가능하게 해준다. 각자 서로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진 개인들 간에 공유되는 정의관은 동료 시민으로서의 유대를 공고히 해주며 정의에 대한 일반적 욕구와 다른 목적들의 추구의 한계를 정해준다. 뭔 말인지 이해돼? 너희들 아마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봐봐. 인간의 이기적인 경향성이 서로 간의 경계를 불가피하게 한다면 얘들아, 불가피하다는 건 피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우리 내부에 이기적인 경향성이 있으니까 경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 내 거. 오케이?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이러한 공공적인 정의감은 그러니까 경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정의감이 그러한 굳건한 결합을 가능케 해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적 경향이 있고 내 거라고 하는 사적 소유권을 가지고 서로 간의 경계를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의 정의감을 갖고 있다면 결합은 여전히 가능하다. 알아들었니? 네. 얘들아, 이쪽 문제는 자 집중.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사회계약론이 핵심이잖아. 그 이쪽 문제는 지금 밀은 얘들아 봐봐. 밀에 관한 문제가 가끔 언론의 자유 때문에 가끔 들어간 적이 있어. 생윤 기출문제. 근데 여기선 지금 자유론 전체 내용을 다루니까 문제가 없거든. 그냥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지금 문제를 좀 하나 만들었어. 답은 뭐야 그냥? 봐봐. 그냥 재심은 얘들아 독해하는 걸로 해. 그냥. 자, 인간 자유의 본래 영역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의식이라고 하는 내적 영역의 자유야. 이걸 사상의 자유야. 둘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호의 자유다. 아까 우리가 했었지? 그치? 셋째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한 단결의 자유를 보장한다.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야. 자, 자유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유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으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들이 좋아하는이야? 미치겠다 진짜. 어디? 자,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다. 자, 을은 롤스야. 선지 보세요. 갑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래 입장 맞아? 비도덕적 행위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처벌할 수 없다. 얘들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비도덕적인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니까 무단횡단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고, 얘들아, 우리가 이런 경우지. 음식물을 버리는 경우, 비싸게 사는 음식물을 하면서 버리는 경우, 남은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을 쉽게 버리는 건 비도덕적인 행위야. 그렇잖아. 근데 타인에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잖아. 이게 전형적인 이제 얘들아 자유주의적 관점이야. 그렇잖아. 그건 미래 입장 맞아. 2번은 개인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 돼. 이것도 사실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얘기잖아. 3번은 밀은 노동자를 동자를 뭐하니? 동자는? 동자를 뭐해? 동자를. 내가 검토를 안 했는데 내가 문제다 진짜. 바빠서. 얘들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봐. 이해됐지? 응.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